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10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요즘 실언을 하고 사과하는 일이 자주 있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이 10일이니까 어제 그저께죠. 아마 지역구 선거운동을 한 모양입니다. 고깃집에서 시민들하고 인사를 나누고, 근데 이게 유튜브로 생중계가 됐습니다. 아마 본인이 이제 뭐 재판 나가고 그 다음에 당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 선거운동을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거운동하는 장면을 유튜브로 찍어서 그걸 이제 지지자들한테 이렇게 유포시키는, 그것도 일종의 선거운동이죠. 그래서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본인이 말조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툭 튀어나온 겁니다. 자, 1번 이재명, 이렇게 이제 유권자들하고 쭉 악수를 하고 다녔는데, 거기에 또 설마 이찍 아니겠지? 이러면서 이제 웃는 장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찍이라는 말이 뭘까요? 2번을 찍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그러니까 이른바 뭐 개딸이라고 하는 사람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기호 2번 윤석열 후보를 찍었다는 그거를 그냥 평범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공격하는, 폄하하는 의미의 일종의 개딸들의 용어입니다. 이찍. 그래서 어느 연예인이 국민의힘 후보 지원한다고 너 이찍이지 뭐 그래가지고 공격하는 거 아마 인터넷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텐데 2번을 찍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뭐 얼핏 보면 무슨 뭐 욕설이나 이런 거 같아 보이지 않지만 자기네들 그 커뮤니티 내에서는 그걸 폄하하는 용어로 쓰고 있는데, 그걸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그 말을 썼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당연히 국민의힘 박정아 수석 부대변인이 어제 개딸들의 아버지답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이 대표는 극단적인 갈라치기로 국민을 비하하고 있다, 그 표현도 참 저급하다, 이렇게 공세를 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세를 편 직후에 어제 오후에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어제 지역구에서 사용했던 이찍 표현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 앞선다, 저희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정중히 사과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런데 이게 어제만 이런 이재명 대표의 사과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며칠 전인 지난 6일이죠.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의 단수곡천 발언에 대해서도 또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 6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정우택 후보가 단수 추천을 받으셨던데 CCTV 영상에 돈 봉투 주고받는 장면이 그대로 찍히지 않았느냐, 심사 대상조차도 되지 못할 돈 봉투 후보를 뻔뻔하게 단수 추천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공천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실제 정우택 의원은 이 단수 추천을 받은 게 아니고요,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팩트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그 다음에 뭐 그건 사후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이의 신청, 그러니까 돈 봉투 부분에 관한 이의 신청도 국민의힘 공관위에서는 기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적어도 수사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서는 밝혀지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돈 봉투 수수하는 것 같은 장면이 CCTV에 찍혔지만 그게 뭐 일종의 공작이다, 뭐 지금 이렇게 정우택 의원 측은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나중에 돌려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적어도 사실관계는 확정이 안 된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대표는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된 범죄 혐의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군다나 팩트 자체가 경선에서 승리한 사람을 마치 단수 추천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이 잘못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사과를 했고요. 국민의힘이 아니 그거는 경선 시스템 자체를 폄하한 거니까 국민의힘에도 사과하라, 그러니까 또 거기다도 또 사과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연일 실언을 할까? 그것도 최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특징은 본인이 실언을 하더라도 사과하지 않는 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 특히 그 부분에 관해서 거짓 해명을 내놓는 경우도 다반사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실언이 너무나 명백하니까 아마 사과하지 않을 수 없는 국면으로 이렇게 가는 것 아닌가. 근데 제가 보기엔데 왜 이렇게 최근 요 며칠 사이에 사과 릴레이가 펼쳐지는가 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권양엽 사천 논란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 사천 논란 지난 5일이죠. 그러니까 권양엽이라는 사람은 전남, 순천, 광양, 구례, 곡성, 을 여기 이 지역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23년간 민주당 당직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청와대에서 균형인사비서관을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당직자니까 아마 그랬을 수도 있는데, 뭐, 그건지 아니면 뭐, 사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실에서 부실장을 지냈습니다. 배우자실, 비서실입니다, 비서실. 부실장을 지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요 경력이 세 가지죠. 여성 당직자, 고참 여성 당직자, 문재인 정부 비서관, 그 다음에 이재명 대선 후보 비서실 부실장. 주요 경력이 이 세 가지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을 공천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천 과정을 보면 의문이 든다. 뭐냐면 전국적으로 여성 전략지구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민주당에는. 그런데 갑자기 이 지역을 여성 전략지역구로 지정을 합니다. 여성 전략지역구는 여성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권양엽을 위해서 만든 것 아니냐. 왜냐면 예를 들어서 경상도에도 여성 전략구가 하나 있고 수도권에도 하나 있고 뭐 강원도에도 있고 그러면 그거는 원 오브 댐 누가 문제 삼지 않습니다. 각 지역별로 또는 시도별로 여성 전략지구라는 걸 만드니까 뭐 전남에도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권양엽이 출마하려고 하는 곳에만 여성 전략지역구를 만들어 놓으니까 저 사람 맞춤형 아니야? 라고 판단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죠.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없는데. 그러면 권양엽인 사람이 누구냐? 권양엽이라는 사람이 세 가지 주요 경력이 있는데 보니까 23년간 당직자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위한 맞춤형 맞춤형이라는 뜻은 그 지역에 현역위원이 있습니다. 서동용 의원이라고. 남자죠 물론. 이 사람을 여성 전략지역구 그럼 이 사람을 제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냥 4년 전에는 이 사람이 권양엽 씨를 경선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예 경선도 붙이지 않고 그 사람을 제끼는 거죠. 23년간 당직자를 했다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현역 의원, 남성 현역 의원을 제낄 이유가 되나? 안 되죠. 23년간 당직자 한 사람 많습니다. 안 되죠. 그러면 또 하나.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했다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현역 의원을 제낄 명분이 되나? 그것도 물론 안 되죠.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청와대 근무했다는 건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는 오히려 결격 사유가 아닙니까? 친문들 뭐 대통령 비서실장 한 사람까지 제끼는 마당에.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주요 경력. 이재명 대표 비서실에서 간부를 지냈다. 그거는 뭔가 공천을 줘야 할 이유 중에 하나로 우리가 들 수 있겠는데? 요게 합리적 생각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 대선 후보 배우자실 부실장을 했다는 경력이 결국 권양엽이라는 사람을 그 지역에 여성 전략지역구로 지정해서 단수 추천을 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일 가능성이 높구나. 지극히 합리적인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이재명 대표가 부인하는 거죠. 자, 지난 5일에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권양엽 전 당직자를 단수 추천했다고 그 사람이 제 아내의 비서라는 둥, 사천을 했다는 둥 가짜 뉴스를 보도했다. 권양엽 후보가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비서관이기도 한데 이재명의 아내와 아무런 사적 인연도 없는데
어떻게 비서라고 아예 다운포까지 쳐서 공격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배우자실, 비서실입니다. 거기에 실장이든 부실장이든 실원이든 뭐 그럼 몇 명 되겠습니까 거기에. 실장은 이해식 의원이고 부실장이 이제 정은혜 전 의원, 그 다음에 지금 권양엽 씨 이렇게 두 명인 것으로 보이는데 비서죠 비서. 비서 중에 이제 직급이 부실장일 뿐이지 비서죠. 비서를 비서라고 했는데 더군다나 권양엽 씨 본인이 2021년 그 김혜경 씨를 수행하면서 이런저런 활동한 사진을 자기 페이스북에다 올려놨거든요. 그러면 수행한 거 맞고 수행했다는 거와 수행비서는 다릅니다. 수행한 거죠? 실장도 수행할 수 있죠. 배우자 실장도. 수행한 거 맞고 그 다음에 비서 맞고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가짜뉴스라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 장면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굉장히 평소의 이재명 대표와 달리 흥분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이 모든 이재명 대표의 실언과 사과 릴레이가 발단이 됐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뭐 그렇게 뭐 본인 그 사천 논란 해명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자신 있으면 그러면 해명을 유권자들이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정도 이상으로 흥분했다. 그 이후에 실언이 이어지고 사과까지 해야 되는 사태를 빚었다. 그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이번 총선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 뭐 양평 고속도로 뭐 그 현장에도 갔죠. 그 다음에 뭐 김건희 여사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 뭐 주가 조작 의혹,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뭐 그 여러 지난번에는 뭐 특검법까지 제출한 적이 있었죠. 그걸 상당한 무기로 총선을 치르려고 했는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부인 얘기가 아니고 자기 부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지난 대선 때도 김혜경 씨를 좀 선거에 활용하고 특히 호남 지역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이제 활용하려고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터진 겁니다. 활용 못하게 생겼죠. 얼마나 그때의 장면이 연상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때는 서울의 소리가 김건희 여사하고 뭐 무려 굉장히 오랜 기간 만나고 뭐 했던 걸 녹음하고 전화하고 그런 걸 녹음했던 거를 들고 있을 때 아닙니까? 이거 하나면 이겼다라고 판단하는데 갑자기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터지는 바람에 김혜경 카드를 묻어야 됐다. 그때 이재명 후보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결정적인 한 방을 놓쳤다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 트라우마가 지금까지 남아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번에도 바로 김건희 카드 그거는 명품백 뭐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뭐 이런 카드 아니겠습니까? 이걸로 뭔가 선거 판세를 한번 주도해 나가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 건으로 그게 무산되게 생겼다. 그 트라우마가 다시 생기게 된 겁니다. 저는 그게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5일 기자회견 때 이재명 대표가 전례 없는 흥분 상태를 보여가면서 반박을 했다. 그러니까 그 흥분이 그 분노가 이재명 대표로서는 분노죠. 자기가 지금 김건희 카드로 크게 뭔가 써먹으려고 했는데 김건희 카드가 김혜경 카드 때문에 지금 무효가 되게 생겼으니까 굉장히 흥분했겠죠. 그 흥분이 저는 가시지 않은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평소에 이제 뭐 제명인의 마을이니 거기 이장으로서 뭐 개딸들하고 이리저리 인터넷에서 소통하는데 이찍 이런 얘기를 흔히 그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과만 소통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그냥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는 가운데에도 막 나오는 거죠. 저희 뭐 잘 아시지만 모씨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유튜브에서 뭐 엄청나게 많은 그 조회수를 보이는 그런 사람들 방송에 못 나오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왜? 유튜브에서 이렇게 좀 막말하고 뭐 이런 것들이 방송에 나와서 그냥 막 나와서 출연 정지 당하고 그러거든요. 그거하고 저는 똑같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카드나 이런 거를 쓰지 못하는 그 트라우마, 대선 때의 그것 때문에 현재 굉장히 흥분 상태에 있어서 그 흥분을 사귀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사과 릴레이 또는 실언 릴레이가 번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